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드디어 끝나고 한동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기간에 네거티브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네거티브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맞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저로서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인데 예. 또 관중석도 아니고 이렇게 TV로 관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매번 제 얼굴이 경기장 화면에 이렇게 부각되는 걸 보면서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예. 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네. 자, 일단 요거부터 보죠. 전당대회 결과 평가부터 해볼게요. 관중석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네. 언론의 평가 역대급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윤심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여졌던 네. 원희룡 후보가 강력하게 한 후보를 공격을 했어요. 예. 여사 문자 나오고 뭐 온갖 일이 있었는데 네. 당원, 당심, 민심 모두 60% 넘겼습니다. 아,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치는 한동훈 후보 62%. 더 놀라운 점은 이게 당심이든 민심이든 원내 이렇게 국회 내 네. 국회 밖 이게 네. 이제 일치했다는 거고 역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역시 18% 안팎이었다라는 것. 네. 이게 저 역시 되게 놀랐습니다. 이제 아하. 굳이 얘기해 보자면 총선을 처음 겪어봤던 초보 네. 정치인일 때도 이 민심의 흐름을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이 결과를 보고서도 제가 괜히 어떤 뭐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막판에는 원희룡 후보도 얘기했었지만은 민심의 추가 그리고 당심의 이동이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한동훈 후보에게 표가 결집되는 걸 보고 좀 야 이게 민심 정말 놀랍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당심도 변화를 원한다 뭐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민심은 그리고 네. 당심은 절대적으로 변하는 걸 원한다. 예, 절대적으로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당대회 결과를 예. 기존 주류 세력이나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이 의미를 상당히 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될지 예. 이 경우에는 용산이 먼저 대통령실이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해 보고 싶다라면 이번 총선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용산 대통령실에 막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 예. 또한 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해석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네. 이분들의 그간에 예. 과거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는데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든가 그다음에 예. 총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따끔따끔한 일종의 충격파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총선을 뭐 태풍의 한가운데서 거쳐보면서 야 정말 이분들은 안 바뀔 것 같다. 이번 당대표 선거 이러하게 갈 텐데 예.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출마하시면 안 된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도 저랑 인터뷰할 때 가능성이 영에 수렴한다. 그때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그랬던 이유도 예. 지금 이 총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제가 말렸었거든요. 아, 그 얘기는 분명히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래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 그래서 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면 계속 흔들고 그럴 거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라 고 얘기했다는 그랬던 거죠. 겁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려본다라면 예. 이와 같은 의견은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당내 많은 인사들도 중진급 의원들도 얘기했던 말씀인데 예. 전 재밌었던 말씀이 어떤 예. 거였었냐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누가 선출되든 한동훈 대표께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든 1년을 못 넘길 것이다. 2024년을 못 넘길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그 말씀의 근거, 배경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추적해 보기보다는 듣자마자 정말 깊이 공감 간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좀 말렸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죠. 네. 그럼에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능성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했어요. 네네. 자, 전당대 과정에서 제일 논의가 됐던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인데 네. 이걸 제가
우리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왜 안 물어볼 수 없냐면 여권 고위 인사, 예. 지도부 인사급 인사의 입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한 게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올 1월에 저랑 인터뷰할 때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처음 얘기해서 제가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이렇게도 반문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반문하자 제가 예. 저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격분하셨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방송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저 한동훈 전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 사퇴 요구가 나오고 네네. 그 사이에 김 여사의 사과 문자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 사과 문자가 공개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 부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죠. 예. 그리고 뭐 저도 그와 같은 말씀하신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저간의 사정들 어떻게 보면 뭐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이와 같은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고 누구를 메신저로 하여서 이와 같이 격발이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일치하는 것들로 봐서 뭐 예. 틀림이 없을 텐데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흘러나왔었고 예.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제 나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련의 문자들, 뭐 한동훈 대표께서 당시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에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공개한 측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효과가 없었다. 네, 뭐 계속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예.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저는 그와 같은 일종의 뭐랄까요? 행동들 예.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이전에 있었지만 뭐 진중권 교수님 저를 비롯한 뭐 자문그룹을 언급하면서 공작이 있었지만 예. 그와 비슷한 행태들은 계속 있어 올 것이다. 예.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뭐 예견했던 것입니다. 근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있었습니까? 그 공격들이? 예, 예상했던 그렇습니다. 것보다? 예. 뭐 이제는 심지어 언론에 예. 뭐 명시적으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뭐죠 이모부 예.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예. 야 정말 대단하다. 예. 뭐 할 거다. 지금쯤이면 뭐가 날라올 거다 예상은 했지만 그런 것까지 날려보내나 예. 하는 걸 보면서 좀 경악했습니다. 그 이제 이모부 얘기 나오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 나오고 진중권 그렇습니다. 교수 얘기 나오고 예. 김경률 전 당시 회계사 예. 금감원장 추천서까지 나오면서 결론은 주변에 좌파적 성향 인물들이 네. 많아서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뭐 강남 좌파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2024년이지 않습니까? 예. 2024년에 이렇게 색깔론을 들고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시발점은 이 모 언론의 진중권, 김경률, 뭐 신지호, 자문그룹설 그걸 또 이철규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사들과 함께 뭉뚱그려서 올렸던데 이제 요지는 그거였죠.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같은 좌빨 예. 그룹과 한동훈은 함께 하고 있다. 예. 아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좀 낯간지러운 면도 있지만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국민의힘이 2년 동안 제가 알기로 9분 정도 당 대표가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 맞아요. 포함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중에 한 절반 가량은 저를 비대위원이라든가 혁신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입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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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몇 분 그 상대방 분이 공개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예. 최근에 그와 관련된 예. 것들을 공개했었지만 그랬던 분들이 예. 그리고 뭐 장관직에 추천하겠다. 예. 들어와라. 예.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예. 국정의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그 여러 핵심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예. 당대표 선거를 앞에 두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경률을 언급하면서 예. 이걸 한동훈과 김경률을 소위 말하는 좌빨그룹으로 엮기 위해서 그와 예. 같은 치졸한 행각을 예. 벌이는 것. 예. 야 정말 좀 2024년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예.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기 위해선 그 정말 지난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대표 선거이니까 이 정도이지 만약에 민주당을 상대로 총선을 치르고 예.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이와 같은 행각을 벌인다. 과연 국민들이
쳐다보기라도 할까요? 자, 그때 그러면 김경률 당시 회계사를 소위 말해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셨고요. 아, 그래요? 예, 언제? 후보 때?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셔서 이건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으니까요. 예. 이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었고요. 아, 후보 예. 때? 예. 그리고 비슷한 뭐 이 연구부 뭐 처음한테 뭐 행정부 입각 비슷한 말씀도 하셨었고. 아, 그래요? 예. 뭐 대통령께서 예. 그리고 뭐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 예. 혁신위 의원 영입 제안 했었고 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님 예.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오라고 하셨었고 예, 그 정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하면서 소위 말하는 좌 프레임에 갇혀버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하마평은 계속 나와요. 뭐가 있을 때마다. 지금도 다시 하마평에 나옵니다. 사무총장설이 있고요. 예. 지명직 최고위원설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동훈 대표 또는 예. 한동훈 대표 주변 그룹으로부터 제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예. 섭섭하고 서운한데 약간 농담은 있습니다. 예. 한 번도 그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넓은 바운더리에서 넓은 범위에서 윤석열 후보와 친하다는 그룹. 한동훈 윤석열 후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유튜브에도 떴으니까 고성국 TV에서 어제 지금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메인 화면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김경률 최고위원, 진중권 죄송합니다. 김경률 사무총장,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은 누가 쓰고 있냐면 역시 반한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또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고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없고 계속 나오는 것은 저쪽에서 김경률 뭐 최고위원, 김경률 사무총장 오히려 새로운 색깔론을 씌우려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연락 오면 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대였는데 뭐 강아지들도 한번 이렇게 불에 확 대이면 안 가잖아요. 저도 대일 만큼 대였고 이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거지. 사실은 전 그래요. 이번 당대표 선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앞으로 있을 한동훈 후보에게도 있을 여러 가지 복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철규 후보가 모 메이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공격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저와 진중권 교수님 이렇게를 언급해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또 이러는구나. 사실 총선 과정에서 저는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또 그러는구나 그냥 무심하게 넘어갔으면 이게 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선거 내내 있었을 텐데 진중권 교수님이 다행스럽게도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셔서 일이 이만큼으로 좁혀지고 그 사안이 안 커졌지. 저처럼 했으면 무대응으로 했으면 더 커졌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사과와 관련해서 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한 유튜브 채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받기 전에 검사들에게 이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 심력 끼쳐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검사들에게 얘기했고 그게 조사 시작 전이니까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거를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공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진행자분은 질문에 답변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그 하나를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일반 사실관계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중간 과정이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그것도 유튜브를 확인될 수 없는 정보를 근거로 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검찰 조사 직전에 검사들에게 검사 혹은 검사 조사관을 상대로 했다는 건데 그와 같은 방식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역시도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잡음들도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자꾸 키울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게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사건,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건들, 뭐 또 하나는 병원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도 자꾸 이를 키우고 있다. 하나하나 사건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 눈높이일 텐데 그 정도로 좀 동떨어져 있을까 하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고 보세요? 아니면 목적은 동일한데 그거를 잘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정보감각 부족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항상 이렇게 유도 신문이 있고 그리고 질문 중에 저는. 답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예.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원희룡 후보께서 레드팀이란 표현을 했었는데 예. 레드팀의 역할이 지금 멈춰섰다. 예. 한 말씀만 관련해서 더 드린다라면 저는 원희룡 후보께서 레드팀을 이야기하면서 또 상대방인 한동훈 후보에는 뭐라고 뭐 이야기하냐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 그리고 임리스크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결국은 레드팀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말한 내부 총질하고 일치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한쪽으로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레드팀을 하겠다. 이런 역설적인 모순이 지금 대통령실의 난맥상을 웅변하고 있지 않나. 누구도 아무도 레드팀의 역할 직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모든 국정 현안 하나하나를 꼬이게 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통령과 여사에게 직언하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직언을 한 저의 현 주소를 보시면 뭐 예. 느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한동훈 외롭게 만들지 마라.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해결하게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달라.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랑 갈등 완전히 해소된 거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저도 해석하세요? 봤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리고 뭐 이렇게 낙선자분들도 이례적으로 초청한 것,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봤었는데, 전 뭐 어제 있었던 그제 있었던 그와 같은 회동에 대해서 뭐 다른 식의 좀 해석은 하고 싶지 않다. 좀 예. 희망적으로 예. 당정 일체가 되기 위한 예.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두의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역대급의 네거티브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최고 추접한 선거를 지금 마쳤는데 예. 이게 과연 선거를 끝냈단 이유로 잊고 넘어갈 수 있는지, 대통령께서 선거는 원래 그런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예. 정작 선거에 뛰지 않은 저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한 멍울이 맺혀 있거든요. 예. 예. 저 정말 원희룡 후보 얼굴 마주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정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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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제가 아닌 실제 당사자들은 예. 어떤 감정을 겪을 것이며 실제 당정대 일치가 되기 위해선 예.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건 정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 자, 짧게 30초 예. 남았어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뭐 예. 제가 그런 워딩을 썼습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한동훈 후보와의 그런 질문 토론 과정에서 예.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예.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후보는 알았다고 했고 본인도 그렇다고 했어요. 예. 적어도 이와 같은 심각한 역대급의, 누구든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 몇몇 언론들은 사설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예. 원희룡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스스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